최근에 러시아가요, 일본의 각자 가장 그 북쪽에 있는 섬이죠. 홋카이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릴 열도,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네 개 섬은 원래 이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홋카이도 자체가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일본하고 러시아 관계가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큰 네네. 문제가 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부 첫 순서는요,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이 첫 번째 화면은요,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님? 뭐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 사람은 사실상 그 푸틴의 대변자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진도 좌파의 이르다 야단 쪽의 단수예요. 음. 콘전 러시아라는 전당이 있는데, 그러나 이 콘전 러시아는 제3당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당에서 조금 분리시켜서 예. 만든 그 위선 전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성 예, 정당이요. 예. 예. 그래서 러시아의 여당은 그 통일 러시아라고 하여서 푸틴 대통령을 낸 전당이죠. 예. 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게 전당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전당이 좀 있고요. 예. 세 개의 전도가 큰 전당인데 또 다단계 국가로 그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그 건전 러시아라는 전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이 세르게이 미로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은요. 이 사람은 일단 경력으로 보면 좀 대단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정도 러시아 상원을 그 연방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위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그 현재는 그 하원의 부의장을 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력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러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경력이 없습니다. 예. 갑자기 발탁된 아, 거죠. 그렇습니까? 푸틴에 예. 의해서. 음.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푸틴하고는 그 친구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콘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하. 예, 막 러시아 안에서는 좀 적복 조직에 가까운 그 두목이다. 아, 이러한 이야기가 조폭 조직이요? 예, 아하. 하고 좀 비슷한 조직의 두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무섭게까지 생기지는 않았는데 예. 말입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반복해서 크리리오르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는 홋카이도의 정권이 러시아에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홋카이도가 러시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예. 한 거죠. 이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것 예. 같습니다. 1945년 시점에서는 음. 홋카이도를 달라고 했어요. 예, 예, 음. 그때 그 러시아 쪽에서 스탈린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네, 이 일본을 분할 네, 통치할 네, 그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바로 러시아는 네 홋카이도를 달라고 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얘기했었죠. 예. 여기서도 한번 좀 반성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현 시점에서 모스크바에서 이 이야기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도쿄의 대교류 노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것은 불투명하다라고 예. 하였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보세요? 음. 글쎄 뭔가 이제 그 러시아로서는 일본에 그 정치적인 도발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도쿄라는 곳은 일본 정부를 듣다고요. 그렇죠. 일본 정부의 대결 노선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막 그러-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인 그런 네, 네. 조치를 잇따라서 발표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러시아의 코털을 건드리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러시아 대사관의 직원을 많이 지방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일본의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푸틴이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제3당이라고 해도 사실상 푸틴의 측근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이게 푸틴의 푸틴의 이야기예요. 말이다. 네. 푸틴의 의사다. 네. 예.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2016년의 사진이니까 조금 젊게 보이죠. 예. 네. 또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느 나라도 원한다면 이웃 국가에게 영유권을 요구하고 전담화하는 유력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궤변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느 나라도 상대국에 있는 그 영토를 원한다면 그렇게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상당히 그 음, 음모를 금일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이 사람이 진짜 족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인데요. 네. 그 다음 보시죠. 일본 정치인들이 2차 대전의 교훈 그리고 소련군의 침공으로 괴멸된 관동군의 운명을 까맣게 잊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또 그러니까 1945년 당시 소련이죠. 네. 북한 쪽에 그 만주 북한에 그 침공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관동군을 완전히 괴멸을 시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일본하고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협박이죠, 협박이고. 마지막에 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측의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이거 진짜 협박이죠. 우리 뭘 하는지 모르겠다. 우크라이나처럼 홋카이도에 침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일본 안에서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홋카이도에 침공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야기로 좀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일본 사람들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절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그럴 경우는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요. 이게 뭐 일개 뭐 소설가라든지 작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엄연한 제3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당의 그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27의석 정도인데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푸틴의 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1945년 당시 소련이 일본을 침공한 루트입니다. 먼저 8월 11일이죠. 남사하린에 내려왔죠, 소련군이. 남사하린은 단시까지만 해도 일본 영토였습니다. 예. 로일 전쟁으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남사하린을 그때 일본 영토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8월 며칠 즉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순서대로 홋카이도 자체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크리리오르도 섬들의 그 당시 소련군은 쭉 들어와서 일본 사람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홋카이도 자체에 들어가겠다 그 말을 안 했지만 그냥 사실상 그럴 수 있다.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보지 않았냐?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사실 홋카이도를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가요. 러시아가요. 예. 옛날에도 지금도 부동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르지 않는 한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북방 4개 섬에 거기 홋카이도의 북방 4개 섬이 러시아 영토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홋카이도 전체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네. 네네네. 자, 그리고요. 일본에 대한 그 위협은 그거만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그 그릴요르도에 러시아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에 가까운 그 아래쪽에서 그나시리, 에토로프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섬에 미사일 기지가 더 있고요. 또 조금 더 위에도 그 SSBL 그러니까 잠수함 예.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의 기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일본 그 홋카이도 바로 위에 섬들에 이렇게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항상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를 맨날 하는데 네, 네. 왜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아래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 두 개의 섬 포함해서 네. 그 두 개의 섬의 아래에 조그만 섬이 또 하나 보이잖아요. 예. 이 주변에 4개의 섬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에 예. 네, 아베 전 총리의 시절에 반환까지는 못했지만 예. 여기에 옛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정도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일본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비자를 그 러시아 쪽에서 발급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제 협력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 군사 기지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그 러시아하고의 의호 관계를 위해서 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러시아에 일본이. 돌려받을 것도 있고 이러니까 네네. 함부로 크게 이제 심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군요. 예. 강하게. 못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쪽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완전히 우크라이나 표현으로 들었고 사실 그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에서는 예. 이러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의 중재 효과를 아베한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재자 효과를 완전히 거부한 게 아베이고요. 일본 내에서도 푸틴하고 27번이나 예. 만난 그러한 아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는 푸틴을 완전히 비난하면서 예. 그 우크라이나 편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일반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러시아가 하고 있는 학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니까요. 네, 그러나 전쟁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역할은 이런 아베 같은 사람에게 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도 사실 아베 자체가 막아버렸어요. 푸틴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일본도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라는 것을 더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그리고요. 호사카 TV의 기호님께서 네. 쫄리니까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제가 왜 일본은 항의 못하냐 이렇게 러시아한테는 항의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러한 제3단 탄스의 말을 받아가지고요. 예. 4월 6일입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자하로바라는 정보국장, 예. 그러니까 러시아 첨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현 정권은 전임자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협력 관계를 일관되게 파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전임자라는 것은 특히 아베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현 정권 이것은 키시다
말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그러나 아베든 기시다든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인데요. 예. 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대항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러시아 정부의 고위 이 관료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까는 뭐 그냥 야당 그렇죠. 대표였는데 이번엔 정부 관리가 네, 대항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예. 이거 막 살떨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어로서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또 보시죠. 이러한 발언에 이번에는 정치학자 또 대단히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이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러시아 정치학자인데요. 세르게이 체르냐호포스키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말하기가 좀 발언하기가 체르냐홉스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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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들어보시죠. 도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령이었던 홋카이도를 부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다. 아하. 예, 점입가경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인 개척자들이 교육을 위해 홋카이도를 개발 식민지화하고 이용했다. 막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있는데요. 사실이 있었나요? 그 홋카이도에 예. 많이 이 러시아인들이 왔다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식민지화를 했다라는 네. 사실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음. 오히려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예. 보시죠.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이 살고 있다. 맞죠. 예, 음. 사하린이나 브라지보스토크 근교, 예. 감차카 남부에 사는 민족과 같은 러시아 민족 중 하나다. 아하. 이게 예.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과 같은 예, 러시아 민족 중 하나다. 네. 예. 그러니까 아이누 민족이 계속 거기에서 살고 사실상 홋카이도를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예. 상당히 옥시적인 논리라고 일본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본 쪽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정치학회 그리고 러시아 정부 예. 그리고 러시아의 야단 쪽에서 그리고 또 사실상의 여당에 협력하는 야당 그 단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러시아가 일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요. 푸틴은 2018년 12월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러시아 인권 그 변의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누 민족, 홋카이도의 아이누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누 민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 예. 막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때 이 말도 상당히 좀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나 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으로만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러나 2018년이라고 하면 벌써 그 크림반도 사태가 있은 후이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러시아는 그러니까 푸틴은 사방에 대한 침략 정책을 사실상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요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네, 지금 와서 이제 보면 그런 거였구나 이게. 네네 예. 그거 아닐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일본이 그렇게 러시아를 비판하니까 예. 강하게 좀 일본을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게 그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러시아가 이러는 이유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지나치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막 이것 때문에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나오는 걸까요? 그렇다 예. 하더라도 약간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이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예. 러시아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그 지역적인 역사적인 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네. 사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의 식민지 음. 지배를 당했다. 아, 그렇네요. 예. 그 러시아는 그 1904년 5년에 로이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작은 나라 일본에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으로 가가지고 그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됩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일본의 영향이 그때 더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러시아인이면 그 일본이라고 하면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일본이라는 아하. 그 선택지가 러시아에도 아. 있어요. 중국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중국이야말로 일본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러시아도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음. 그리고 1900 아까 좀 나왔잖아요. 45년에 그 관동군의 사건. 네, 그런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1942년쯤에 예. 노몽한라는 그 러시아의 남쪽에서 일본군하고 러시아군이 충돌합니다. 예. 그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예, 사건이죠. 예. 그때 일본이 패배를 했지만 러시아도 피해를 많이 받았죠. 음. 일본이 그것을 패배하고 러시아 침공을 그때 포기를 하여서 중국 침공으로 손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일본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대로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원한을 갚으겠다. 실제로 침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번에 본때를 보이겠다. 뭐 네. 이런 생각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예, 뭐 기시다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지 또 아베가 계속 뒤로 숨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너무 좀 오바를 하는 게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하고 제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또 우크라이나에 또 직접 외교장관이 가서 거기 피난민들을 막 20명씩 전용기에 태워 갖고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글쎄요, 뭐 미국이 하는 저기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한다든지 또 뭐 그 전략무기 수차 뭐 이 물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교민도 있고 우리 상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막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예. 러시아의 침공 만행이라는 것은 100% 잘못되어 있는데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먼저 거기에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재자가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대표현 전쟁이었어요. 중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일본에게 원폭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로이르 전쟁 때는 미국이 중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 끝까지 가면 러시아가 이겼어요. 그때도.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오히려 사실입니다. 뭐 전쟁 때 피해는 일본군이 더 많이 입었다는 네, 그런 얘기도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는 그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는 이길 것이니까 배상금은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배상금을 얻을 수 없었던 일본은 대신 한반도를 얻겠다고 그렇게 하여서 그 월에 포츠마스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하고 그때 그러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그 사하리 남쪽은 받았지만 일본이 러시아한테서 배상금을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얘기죠. 없었어요. 전쟁에 이겼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일본 도쿄라든가 각지에서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 안에서. 아하. 네.
그래서 거기에 놀란 일본 정부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예. 한다라고 하여서 두 달 후 1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토 히로부미가 울산 누구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연결됩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로일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를 얻었다라고 하여서 국내적으로 안정을 시킨 거죠. 예. 아무튼간에 일본의 전세도 급격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